제가 광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시험 볼 때 답안지 보고 풀면 100점 못 맞을 사람 없거든요. 부동산 투자도 답안지 보고 투자하면 100점 불패예요. 기본계획 보고 투자하면 100점 불패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보고 나오고, 그 다음에 오래된 지역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계획 바꿀 거 어떻게 할 것이며, 환경계획은 어떻게 둘 것이며, 경관 및 미관계획은 어떻게 둘 것이며, 공원 녹지체계, 방제안전체계, 산업개발계획 해서 경제산업, 농업부분, 산업부분 나오잖아. 이게 다 나온다고요. 자, 오늘 수업할 건 뭐냐면 도시 기본계획에 대한 얘기를 수업해 보겠습니다. 지금 몇 분이나 들어가 계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도시 기본계획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 지역이 이번에 규제 지역으로 떴어요. 토지거래 허가제,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뜨면 네 가지 불이익이 있죠. 어떤 게 있어요? 전매 제한, 세금, 대출, 이런 것들이 다 거주 제한,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근처 지역으로 어때요? 그 사람들의 욕구가 퍼져나가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지도를 보여드리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여러분 규제한 지역들, 잠깐 이거를 제가 좀 규제한 지역들 나오고, 근데 이게 왜 매일 이제 여기 패턴이 바뀌었어요? 매일 보고, 예, 이제 나오네. 예. 여러분 여기 안정화 대책에서 여기 이게 딱 규제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부천시 뜰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 안양시, 우리가 동안구잖아요. 관양구 뜰 거고요. 그 다음은 군포가 뜰 거고, 그 다음은 수원시 권선구, 용인의 기흥구, 화성의 동탄 뜰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구리시 뜰 거고, 고양시 덕양구 뜰 거고. 이해되시죠? 집값 뜰 수밖에 없습니다. 일바 따로 딱 뜰 때가 이번 달에 뜬다 생각한 데가 어디냐면 동탄 신도시였어요. 근데 내가 이번에 방송한 거 보면 다 얘기했는데 동탄 얘기만 쏙 뺐잖아요. 이거는 진짜 이런 거 있잖아요. 딱 보니까 예전에 그런 경우 있었어요. 쭉 하는데 이 사람은 이거 문제 있다 얘기했는데 그 사람 갑자기 돌연사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살인 용의자를 찾는데 그거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 용의자가 되더라고요. 우연히만 네가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이 오는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여기는 뭐냐? 뭔가 책임 전가자가 필요한 정부예요. 내가 제일 먼저 동탄 신도시 바로 뜰 거다 이 얘기했는데 뜨면 내가 그 얘기에서 투기 조항했다 덮었을까 봐 고기는 내가 뺀 거예요. 근데 고기 지금 딱 떴잖아요. 벌써 이틀 만에 나와요. 이거 발표하고 4천 뛰었대 옷가가요. 살려고 문의가 이쪽으로 오니까 없으니까 이제 신축 소유자들이 무슨 이해되죠? 부동산이나 내가 매도인인데 살 사람이 10명만 전화 봐요. 그냥 전화 한 통화당 어떻게 해요? 300씩 뛰어요. 10통하면 3천 뛰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그렇게 충분히 뛰어서 더 어렵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은 제가 볼 때 부천이에요. 무슨 이해되죠? 그리고 거기가 다 뜨면 그 다음에 어디가 뜰까요? 그 동시다발적으로 구리시랑 남양주 지역 일부 지역이 뜰 겁니다. 급하죠? 경매 나온 거 빨리빨리 잡아놓으세요. 여기는 여러분 2차적 상승 효과가 있다고 했죠? 왜?
풍선 효과 때문에 매입자가 뜨고 그다음에 대출 전세대금 대출 때문에 세입자가 또 몰려가면 임대료가 오르니까 이중의 형성 효과가 일어날 거다 얘기 나오잖아요. 나중에 한번 잘 보세요. 이해되시죠? 예. 저기 이거 감사합니다. 잘 마실게요. 근데 다른 데는 이런 거 가져올 때 빵도 좀 가져오고 이렇게. 근데 이제 예, 저기 뭐지? 일반 저 다방 커피 말고 카페 라떼 같은 것도 괜찮. 그런 것도 좋아합니다. 예, 예, 좋아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다음은 자 그러면 그런데 그러니까 뜨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뜨게 되는 게 군포 뜰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짓고 있는 지역들의 순서가 있어요. 왜 군포보다는 안양시 이 지금 현재 만안구 쪽이 더 위치가 난 것 같은데 군포를 얘기하는 줄 아세요? 기반시설 인프라에 대한 얘기예요. 기반시설 인프라가 되는 지역들이 먼저 뜬다고요. 문제 이해되죠? 그러면서 거기에 준신축이 된다 이런 데가 떠요. 안양시 만양구는 기반시설 인프라도 좀 약하고 준신축이 드물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신축은 뜰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됐죠? 자, 그 다음은 그게 이렇게 해서 뜨게 되면 실질적으로 조금 좀 이 튀어오르는 그 입지가 좀 늦어질 수 있는 지역들이 나머지 지역들이 이제 그 뒤로 뜰 건데 문제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 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디를 봐야 될 것인가 이게 나오잖아요. 지금은 이겁니다. 풍선을 누르면 얘가 어떻게 해요? 부풀어 올랐죠. 풍선에 바람이 빠지면 쭉 빠져나가요. 근데도 바람이 안 빠지는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에서 뒷단에 뒷받침이 되는데 여기가 어딘가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군포가 뜬다면 군포 도시기본계획을 봐야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다시요. 안양이 좋다면 안양시 도시기본계획 봐야 되는 거고 무슨 이해되셨죠? 그걸 보게 되면 어딘가 이게 나오는 거죠. 제가 오늘 수업을 3시간 하는데 1시간은 우리가 다음 주 한옥마을 체험가는 완주전에 들리는 논산 도시기본계획 이거를 저희가 정리한 거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어저께 쭉 있는 것 중에 몇 페이지를 딱 정리해놨고 현장 가서 보여줄 때 이러이러한 거 본다. 그러면 그게 내가 허언인가 과장인가 아니면 논산시의 얘기인가 이걸 얘기해 줄 거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 볼게요. 논산 같은 데는 본인들이 이럴 거다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믿음이 가요 안 가요? 잘 안 가죠. 예를 들어 안양시 정도가 이럴 거다 이러면 좀 그래도 믿음이 가죠. 그죠? 예. 근데 논산에서 그럼 제가 논산 같은 데를 왜 가요 이러는데 이런 얘기 해볼게요. 국가가 논산에다 이렇게 한다더라 이 얘기는 다른 얘기예요. 이렇게 한다더라 얘기가 논산 얘기가 아니라 국가 얘기니까. 그 논산이 내세우는 게 뭐냐? 국방과학 혁신도시 이런 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데이터 자료가 기본계획이 있고 그게 어디고 그렇다면 그 지역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걸 한번 보는 시간을 3교시 가질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2교시 1교시 수업을 해야 되는데 2교시 1교시 수업하는 거 이런 얘기 해볼게요. 이제 제가 아마 올 가을 후반부부터 도시기본계획 수업을 할 거예요. 다른 수업이 아니라 도시기본계획만 놓고 2035, 2040 요거 있는 도시기본계획은 쭉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어느 지역이 어떻게 될 거다 이 수업을 1년간 할 겁니다. 이런 수업에 대해서 별도로 이건 단가반으로 유료로 진행할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 뭐가 있냐면 이제 중개사관, 경매사관 듣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 수업을 50% 할인을 해드릴 거고 수업료 굉장히 비싸게 받을 거예요. 많은 사람 안 들어도 돼. 난 소수만 들어도 되니까 굉장히 비싸게 받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수업을 할 거고 누가 그 얘기를 해요. 교수님은 자선사업 하는 것 같다. 다른 데면 그 정도 수업 500 받는다. 교수님 왜 그런 거 수업 돈 안 받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게
부동산 교육에 가뜩이나 어려운데 가장 큰 원인은 제일 큰 실력자가 너무 저가로 수업을 진행한다. 이게 문제래요.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건 그들이 기준이고 나는 나들이 내 기준이 있으니까 이건 맞춰서 할 거고, 그러면 이제 기본계획 수업을 할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뭐가 있는가 이걸 보는데, 여러분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수업은 1, 2교시 할 걸 뭐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여러분한테 지금 선택대안을 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1번 구리시, 여러분이 적으세요. 2번 고양시, 3번 부천시인데 부천시는 이미 제가 수업한 게 있어요. 온라인에 올라온 게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안양시, 이게 3번이 되겠네요. 3번 안양시, 4번 군포시, 수원시가 있는데 수원시는 뺄게요. 이건 좀 빼요. 용인시도 있는데 용인시는 너무 이 수지 뒤로 기흥구, 여기가 굉장히 주점이 되겠죠. 처인구 이렇게 있는데 용인시,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 온라인 되는 분들은 선거에 투표해서 빼겠습니다. 자, 예, 광주시. 말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다 알면 혼자 하지 왜 여기 와서 나 힘들게 막 아파 죽겠는데. 예, 예, 광주시. 예.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남양주시도 볼만은 해요. 자, 어디를 할까요? 자, 1번 구리시 했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분. 남양주시 하나, 둘, 셋, 넷, 5분 관련해. 고양시 1분, 부천시는 빼고, 그 다음에 시흥시요. 시흥시도 한번 넣어볼까요? 시흥시요. 그 다음에 안양시 없네, 인기 없네. 군포시, 수원시요. 더 잘하시잖아요. 용인시 3분, 광주시 5분, 5분이 3시간 나왔는데, 그러면 이건 경합되니까 셋 다 제끼고, 오늘 오신 저기 공개특강 오셨는데 시흥시 하자고 하셨잖아요. 왜 시흥 사세요? 그러면 시흥에 집이 있어요? 그러면 예.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시흥시를 봐볼까요? 여러분 시흥시도 왜 제가 시흥시에 대한 것도 넣냐면 은근히 신축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전철이 개통돼요. 인기가 높은 지역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면 시흥시는 여러 가지 개발 사업 등이 빨라질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말한 지역들에서 부지되는 유야무야되는 그런 성격의 개발 사업들이 굉장히 탄력을 받을 거예요. 신축의 수요가 있으니까. 무슨 말이 이해됐죠? 예. 지금 온라인 몇 명 들어오셨죠? 계속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을 보고 싶다면 여러분이 도시기본계획 하단부에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토지힘이라는 데 가서 여기 우측 하단부에 도시군 기본계획 보면 이렇게 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이 쭉 나와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흥시 걸 찾아볼까요? 근데 시흥시기 만약에 2030으로 돼 있다면 5년밖에 안 남은 거고 계획이 안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시흥시 건 제껴야 돼요. 자, 시흥시기 있나 한번 볼까요? 있네요. 2040. 예, 아주 잘 골랐어요. 혹시라도 둘이 짜고 연출했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 저는 저분 전에 우리가 어디서 뵀었죠? 예? 인사 그랬었어요. 그리고서 등록은 안 하고 있다가 오늘
예, 그래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공개 특강만 계속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래도 우리 보면 이렇게 변함없는 20년째 제 강의를 열렬히 사랑하는 분들 계세요. 공개 특강만 매니아. 하여튼 공개 특강 꼭 와요. 절대 등록은 안 해요. 그리고 공개 특강 한번 오면 쉬는 시간에 10분 동안 엄청난 질문 다 하고 가요. 그리고 3명이 와서 2명 입구 막고 서 있어. 아무도 못 들어가 이렇게 하고 독점적인 어떤 컨설팅 다 받고 하는 분들이 있어갖고 어떤 때는 뭐 청첩장도 주고 그러더라. 이제 20년 봤잖아요. 교수님이랑 저랑 이러면서 청첩장 주고. 자 그러면 근데 오늘 처음 오신 거 특강 처음 오신 거잖아. 예. 자 그러면 시험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게 지금 다방 커피죠? 예? 아 캐러멜 마키아토예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거는 건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저 캐러멜 마키아토 좋아한다는 얘기 어디서 들으셨어요? 아니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그랬어요? 예. 자 그러면 늦죠? 컴퓨터가 좀 늦네요. 여러분 그럼 시흥시의 문제점, 시흥시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부터 해볼게요. 시흥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뭘까요? 제일 큰 문제점. 예? 시야오? 시야오가 문제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중심축이 없다. 좋습니다. 그럼 왜 중심축이 없었을까요? 시흥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개발 제한 구역이 많지 않아요. 개발 제한 구역이 많은데 시흥이 여러분 왜 개발 제한 구역이 많은 줄 아세요? 박정희가 만들었잖아요. 박정희가 데모 많이 하니까 데모 못하게 만든 거고 박정희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대한 압박감이 굉장히 심했던 대통령이에요. 잘 사는 나라, 경제적 부국, 산업 아니면 먹고 살 게 없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약하니까. 그래가지고 산업도시의 관문에는 다 개발 장벽을 두껍게 지정을 해요. 울산 보세요. 부산 보세요. 창원 보세요. 개발 장벽 무지 두꺼워요. 여러분 경기도 권역에서 제일 큰 산업단지가 어딘지 아시죠? 안산, 시와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산업단지 데모 많이 하면 문제되니까 개발 장벽을 두텁게 지정해서 고립시켜버린 거예요. 문제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정 면적의 개발 장벽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흥이 개발이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역으로 얘기해 볼게요. 옛날에 여러분 DJ가 IMF 때 정권 잡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있었던 거 그 전에 있었던 대통령 누군지 알죠? YS죠. YS 때 대통령 경합에 붙었던 정치인이 아닌 경제인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시죠? 정주영 기억나시죠? 정주영이 그렇게 YS를 타격감을 줬대요. 근데 딱 YS 대통령 되자마자 DJ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는 YS를 잘한다. 각자 도생이다. 우리 전부 다 분신 없어져야 된다. 정치 끝. 아시아 넘어가 있었잖아요. 넘어가 있었고 그래서 DJ는 어떻게 해요? 화마를 피했어요. 그 모든 화마를 누가 두드려 맞았는지 아시죠? 정주영이에요. 정주영이가 두드려 맞을 때 현대가 너무 두드려 맞으니까 6대 1간지 뒷면에 전면 광고를 했어요. 딱 보면 뒷면에 현대 자동차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 숫자도 기억해요. 658개 회사가 돌아가고 근무자가 몇 명, 그들의 생계가 몇 명에서 약 100만 명이 먹고 삽니다. 그렇게 자동차 광고가 아니라 현대 광고를 했어요. 그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 죽이면 나라 망한다. 그만해라. 항명한 거예요, 그게. 문제 이해되죠? 그때부터 현대의 고난 시대가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현대는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랬는데 YS 정권 말기에 뭐 터졌죠? IMF 터졌잖아요. IMF 딱 터지고 나니까
현대는 사업을 못하고 긴축 경영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남게 하느라고 기업이 방만한 경영을 못했어요. 문제 이해되죠? 근데 어떻게 해요? DJ 정부 되고 나서 DJ 그렇게 밀었던 대우는 날라갔잖아요. 막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되는 거예요. 뭔가의 고난이 새로운 어떤 발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시흥은 개발 제한구역이 두텁게 딱 지정됐던 지역인데 이 시흥 지역 가서 보면 토지의 기능과 적성을 보면 그 당시 그냥 무대뽀로 지정해서 그렇지 토지의 기능과 적성은 개발의 힘이 높았던 땅들이 높아요. 문제 이해되죠? 이해가 되면 다시요. 그냥 산업단지 주변에 이렇게 넓게 지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땅 가보면 시흥 가서 보면 시흥의 그런 땅들은 토지의 기능과 적성은 개발되기 굉장히 좋은 땅이었다고요. 개발 제한 구역 정치적 논리만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것들이 해제되면서 뭔가 개발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 가장 큰 가능성을 가진 땅이 시흥이에요. 지금 무슨 이해되시죠? 여러분 MB가 개발 제한 구역 해제해서 보금자리 주택 진다고 할 때 제일 크게 지정됐던 데가 어디예요? 시흥이었잖아요. 그러면 시흥은 왜 광명시흥 보금자리가 나가리 됐을까요? 잠재력이 너무 높아서 그래요. 시흥이 광명시흥 보금자리 이렇게 해서할 때 제가 경기 남부 LH 토지 판매 위촉위원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회의합니다. 그러면 회의할 때 나머지 보금자리에서 하면 잘 돼요. 시흥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할 때 이미 시흥은 토지의 기능과 적성이 너무 좋다 보니까 택지개발지구 무슨 단지 무슨 지구 무슨 지구가 되게 많아요. 18개가 돼요. 이거 지금 하고 있는데 광명시흥 보금자리가 턱 하고 들어오면 과잉 공급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머지 단장들이 어떻게 해요? 야 우리 할 때까지 하지마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광명시흥 보금자리 단장은 고치 앞에서 설 안 하려니까 제일 막내 단장이 들어왔어요. 제일 끝발이 약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치 보고 있다가 일몰제로 없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시흥에 대해서 다시 이런 지역들이 어떻게 해요? 기본계획 보면 뭐 한다 굉장히 많아요. 무슨 이해되시죠? 몰라요. 제가 시흥을 난 좀 깊게 생각 안 했는데 제가 볼 때는 3기 신도시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시흥은 먹혀요. 왜냐하면 기반시설 인프라 아까 말한 대로 전철이나 이런 조건도 좋고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35기 잠깐 손 들어주세요. 35기요. 지금 수업 어렵지 않죠? 이해되시죠? 되시죠? 난 어려워서 못했는데 지금 어려서 못한다 소리 하기에는 내가 너무 지적으로 떨어져 보이는 것 같아서 시흥이라는데 여러분 이따 지도 놓고 가서 보는데 굉장히 어때요? 토지도 평평하고 무슨 이해되시죠? 근데 또 재밌는 얘기 해볼게요. 거기가 농지가 많잖아요. 그럼 거기가 농사 짓기가 좋으냐? 쌀 생산량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여러 기후나 평토나 이게 서풍이 많고 이 땅이 이 비바람이 심해가지고 벼가 잘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그냥 농사 짓다 보니까 하는 것 뿐이지. 그러면 이제 시행에 대한 기본계획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기본계획 나오는데 먼저 여러분 여기 목차가 나오죠. 자, 자기들 계획의 개요 넘어서 도시 현황이 어떤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계획지표 설정해서 나오고 2020 시흥시 기본계획을 세웠지만 이게 어떻다는 평가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도시기본계획 구상 지표 설정해서 도시지표의 목표 설정해서 인구는 얼마가 늘고 토지는 얼마를 개발하고 주택은 어떻게 공급하고 그를 위해서 기반시설을 얼마나 늘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공간구조 설정, 공간을 나누어 놓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늘 이 수업 못 들었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나중에 도시기본계획 분석하면 각 지역 놓고 그거 다 분석하는 거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그 얘기해요. 교수님은 과거가 궁금해요. 수업 듣다 보면 저 사람 분명히 시흥에 살던 사람이다. 안 살아봤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기본계획 보고 맞춰보니까 그래요. 기본계획 보고 맞춰보고 경매권 나와서 몇 군데 보다 보면 기본계획에 나왔던 얘기가 기억하면서 이게 맞춰져요. 아 이거 기본계획과 안 맞다. 제끼고 야 이거 기본계획 맞으면 여긴 뜬다. 이런 게 있어요. 판단이 된다고요. 무슨 말이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경매물 끄면 보는 사람은 물건 없다 이런 소리예요. 뭐 이게 뭐 안 맞다. 너무 높다. 그게 아니죠. 더 오를 때는 지금도 낮다. 그게 보인다고요. 기본계획을 보면. 큰 그림을 못 보고 작은 그림만 보고 그것만 보니까 없다 하는 거죠.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조금 더 공부를 넓게 해보시고 높게 깊게 이렇게 보면 훨씬 그 본인의 안목의 폭이 넓을 겁니다. 이해되세요? 본인이 보고 판단한 포커스를 주변에 강요하지 마세요. 그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강요당한 사람도 아니고 당장은 혹하지만 수업 듣다 보면 아유 저거 짝퉁 본인만 나중에 누워서 찜뱉게 당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공간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나눠지는가, 인구 배분은 어찌 되는가, 그리고 부분별 계획으로 해서 이게 제일 중요하죠. 부동산 계획은 토지용 계획. 토지용 계획이 어떻게 잡혔는가, 현재 토지 적성평가 이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시흥시 토지 적성평가 나중에 한번 보세요. 개발 가능지 더럽게 높아요. 다른 데는 개발 가능지가 적다고요. 근데 여기는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게 어려운 것 뿐이죠. 이해되세요? 그럼 이겁니다. 개발 제한 구역은 개발 억제지라고 나와요. 근데 개발 제한 구역만 해제하면 억제지도 같이 풀리는 거예요. 문제 이해되시죠?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이거 표현 이번에 처음 강의하면서 얘기하네. 개발 가능지 뭐 이렇게 있는데 개발 유보지가 있고 개발 억제지가 있고 개발 불능지가 있어요. 여러분 억제지랑 불능지를 똑같이 보더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불능지는 뭐고 억제지는 뭐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불능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이해되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 진짜 나 강의는 하지만 내가 어떤 도덕적 양식과 부딪힐 때가 있어요. 수강료 받고 강의는 해주지만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등록증 내가 안 받았어야 됐다 이 생각도 드는데 등록도 할 때는 몰랐죠. 수업해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뭐예요? 개발 불능지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개발 억제지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와서 수업 들으면 잘할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직장이 불규칙해. 직장 때문에 자기는 여기를 정규 시간에 계속 못 와. 그러니까 막 재방송도 들어야 되고 어떤 때 못 듣고 이런 사람 어때요? 잘 개발이 안 돼요. 직장 문제만 해결되면 이 사람은 개발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이해되세요? 개발 불능지가 있고 억제지가 있는데 억제지가 많아서 개발 안 되는 지역은 억제 사유가 해소되면 개발 힘이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무슨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여기 토지 적성평가 보고 개발 가능지 분석 이런 거 이제 보는 거예요. 문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아 어느 지역은 뜨겠다, 어느 지역은 안 뜨겠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개발 억제지가 있어요. 억제하는 겁니다. 왜? 대규모 농업진행지역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이게 지금 내가 이번에 기본계획 볼 때 저 남부 지역도 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나라가 사만사원의 온대 지역이라고 되었잖아요. 겨울과 여름이 분명한. 대한민국 이제 아열대예요. 아시죠? 요즘도 모기 물리죠. 내가 8년 제주도 갔을 때 우리 처가 결혼식 가러 제주도 처형 결혼식 갈 때 갔을 때 11월에 하는데 모기 물렸거든요. 자다가. 야 제주도는 모기 물린다 이랬거든요. 거기가 아열대잖아요. 요즘 우리 모기 물리지 않아요? 우리 집만 그러나? 물리죠 요즘. 예. 예전 같으면 10월 달에 모기가 어디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아열대 기후예요. 그러면 얘기해 볼게요. 예전에 토지의 기능과 적성 보면 농사가 잘 돼요. 그럼 농업진흥지역 됐죠. 근데 이런 대한민국 기후가 지금 아열대로 바뀌었죠. 농사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이런 데를 농업진흥구역 지정해 놓으면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는 농민들한테 고통이에요. 벼농사 접어도 안 되는데 농업진흥 지정돼서 행위자는 그렇게 묶어놓고 벼농사 지으면 뭐 어때요? 되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법은 풀어주는 게 맞죠. 그럼 이런 데는 개발 불능지가 아니라 억제지였잖아요. 이해되세요? 억제지인데 이게 해제되면 억제지가 어떻게 해요? 개발 억제세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가용토지가 높아지잖아요. 이런 거 이제 보자는 얘기죠. 이런 게 기본계획에 나오니까 이해되세요? 누구는 땅 샀더니 농업진흥지역인데 해제됐대. 거기가 계획관리돼서 곧 산업단지 들어온대. 돈 더럽게 많이 벌었대. 그 사람은 운도 좋아. 물론 운 좋은 사람일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진짜 100명 중에 한두 명 나오는 거고 기본계획 보고 정확하게 분석한 사람 그걸 읽어서 거기 투자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런 얘기죠. 그런데 경매물건 나오면 여러분 눈먼 장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와가지고 요즘 경매 받을 거 없다. 너무 높다. 모르는 사람끼리 그거 하나 보고 달려드니까 어떻게 해요? 높죠. 받을 거 없죠.
그러나 이쪽 아는 사람 남들 안 보는 데 가서 먼저 집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럼 그런 사람 당연히 돈 벌죠. 그러니까 이 수업 들으라고 하는 거라고요. 지금 제 얘기 뭔지 이해되시죠? 제 논리에 조금이라도 구성에 문제 있어요? 사기적인 거 있어요? 전혀 아닐걸요? 들으니까 딱 맞잖아요. 아, 근데 그런 데를 어떻게 알아요? 기본계획 보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수업 먼저 해본다는 얘기고, 이걸로 수업을 구성 못하니까 기본계획 수업은 별도로 좀 빼보겠다는 얘기예요. 토요일 날 오후에 수업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나중에 보고, 그러면 그 가능지 분석해서 각 용도별 수요량 창출해서 무슨 얘기냐? 인구가 는다 그럼 집을 많이 지어야 되죠. 그럼 주거지역 수요량이 나오잖아요. 그럼 수요량 창출하면 그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뀐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토지용계획 용도분 관리 단계별 개별 추진책 이게 나오잖아요. 여쭤볼게요. 이거 읽으면 경매로 여러분이 그 땅을 받았어요. 맹지구. 그 왜 받았어? 근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주거지역으로 딱 바뀌어요. 그럼 주거지역 바뀌고 그냥 둘까요? 지자체가? 이해가 안 되면 다시요. 인구 부족하다고 애만 남은데 애 낳아서 그냥 퍼즐러 놓으면 애가 그냥 커요? 늑대입니까? 애 키울 수 있는 뭐 보육시설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 보면 다시 밑에 기반시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주거지역 바꾸면 그거에 따라 학교도 더 만들고 도로 상하수도 만들겠다. 그 얘기가 쭉 나오잖아.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우리 사람 살아가는데 필요하는 거죠. 이 계획을 보면 어디가 뜬다 이게 나온다고요. 제가 3교시에 나오는 논산 거 보면 논산에서도 그 국방과학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얘기가 집중되는 게 모아져 있어요. 어저께 제가 한 30분 동안 쭉 클릭해서 국방과 그 관련된 자료들만 딱 캡처해서 모아놓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이런 거 보고 이게 찾는 거구나.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알게 될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제가 광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시험 볼 때 답안지 보고 풀면 100점 못 맞을 사람 없거든요. 이해되세요? 부동산 투자도 답안지 보고 투자하면 100점 불패예요. 무슨 이해되죠? 기본계획 보고 투자하면 100점 불패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보고 나오고, 그 다음에 오래된 지역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계획 바꿀 거 어떻게 할 것이며, 환경계획은 어떻게 둘 것이며, 경관 및 미관계획은 어떻게 둘 것이며, 공원 녹지체계, 방제안전체계, 산업개발계획, 그래서 경제산업, 농업부분, 산업부분 나오잖아. 이게 다 나온다고요. 여쭤볼게요. 가보니까 막 농업을 장려해서 뭐 농산 유통 기반시설 조성하고 막 나와요. 뭔가 변환이 있죠. 잘 생각하세요.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농업 기반 유통 막 이런 거 막 팽팽하게 막 키워준대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이거다 이런 느낌 들어요? 아니면 여긴 아니다 느낌 들어요? 지금 여기서 판단 안 되는 분도 그게 개발 불능지예요. 제발 이해되시죠? 지금 딱 들을 때 농업을 막 장려해서 막 베는 거, 그 다음에 유통하는 물창고 막 그런 거, 이런 데는 농업 빵빵하게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개발이 안 되죠. 근데 거꾸로 어떻게 해요? 이래저래 해서 이래저래 하고, 그래서 농업은 줄이고, 뭐 농업지에서 뭐 추려서 이 지역을 두고 거기만 집중 농업 하겠다. 이 집중이라는 얘기 나온 건 무슨 얘기예요? 나머지는 포기한다 이런 반어적 표현이에요. 이런 거 보면 된다고요. 그런 거 하다 보면 수도권 어디 든다 이게 다 나온다고요. 다시요. 여기 보면 관광 부분, 경제 부분 어떻게 키운다면 이 도시가 어떻게 될 건가 보이잖아요. 광명시흥은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첨단 산업에 대한 메카가 될 겁니다. 무슨 이해되시죠? 그게 굉장히 커져. 물론 지금 지식산업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광명시흥은 다른 각도로 그런 얘기 움직이는 게, 여러분 시흥이 산업단지가 많잖아요. 산업 연기구조가 있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사회문화발전, 그 다음에 재정계획, 행정계획 해서 이런 계획이 나오니까 이걸 보면 이 동네가 앞으로 어찌 될 것인가 이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일단 여러분 여기 계획의 기초 보면 도시현황 특성 나오잖아요. 여기 볼까요? 저출산 고령화, 그 다음에 기후변화, 저성장 등 사회적 여건에 맞춰 시흥시가 나가는 방향 제시한다. 시흥시 여건 변화에서 시흥시 내 다양한 개발사업, 다수의 개발 가용지, 발전 잠재력이 있는 도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정책 방안이 필요하다. 숨어있는 얘기 잘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한 느낌 봤죠? 다수의 개발 가용지. 이 표현이 왜 나오겠어요? 개발 제한구역으로 억제되어 있는 것 뿐이지, 이게 지금 현재 개발 제한구역에 대한 얘기를
없애면 얼마든지 이 땅들은 토지의 기능 가적성이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이거든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멀리 보지 말고 고개 들어 저 창문 밖을 보세요. 과천 개발제한구역이었잖아요. 개발 억제지였죠. 그거 푸니까 저기 신도시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쭉 해서 양재까지 나가는 도로 옆에 땅들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만 해도 개발제한구역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대공원 하나 있었고 다 신도시 들어오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은 이거 이제 그 얘기 지금 잘 짚어서 고속도로, 철도 4호선, 수인선, 서해선 등의 구축 운영, 교통 접근성이 좋아졌다. 과거에는 개발 제한 구역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에 교통망을 둘 필요가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온 이유는 왜일까요? 억지로 지정해 놓고 보니까 이런 거예요. 개발 제한 구역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그럼 이 동네가 지금 많이 개발됐을까 안 됐을까 토지 기능 가적성도 중요한데 교통망이 뚫리고 안 뚫리고 뭘 보면 되느냐? 이 동네 보면 돼요. 시흥은 이 동네들이 어떤가 한번 보라고요. 안산, 부천 뭐 이 동네들이 쟁쟁해요. 당연히 뚫릴 수밖에 없죠. 근데 개발 지역 여기 토지 기능 가적성이 좋아. 그 여러분이 여기 투자했는데 이 동네가 어째 첩첩산중이에요. 여기다 전철 뚫으면 뭐예요? 맨 노인네들 무료 티켓팅해서 여기는 등산하고 또 이거밖에 없다고요. 저쪽 강북에 전철 1호선 타보세요. 4호선이나 가보면 어떻게 해요. 맨 저녁 되면 노인네들 등산하고 오는 거 무료 그거밖에 없잖아요. 오죽하면 그래서 지하철 이제 무료 그거 없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시흥 이따 지도 보면 시흥이 서울 쪽, 그러니까 시흥의 수도권 쪽, 인바디 쪽이랑 아웃바디 쪽 딱 보면 양쪽이 개발은 여기 팽팽해요. 팽팽하니까 전철이 개통되니까 기반시설 인프라 전철까지 깔렸잖아요. 그럼 이런 데로 어떻게 해요? 토지의 기능과 적성이 좋다. 그럼 풀어서 이런 데 어떻게 해요? 신도시 넣겠다. 이 코드가 맞는 데가 시흥이라고요. 무슨 이해되세요? 나중에 지도 한번 여러분 다 보시면 네이버나 다음 지도 보다 보면 진짜네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이제. 자, 그 다음은 수업 재미없어요? 시흥은 별로 영향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좋아하는 강남 볼까요? 보면 뭐예요? 여러분 못 사잖아요. 여러분 집 팔아도 한 평 못 사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강남은 이제 인덕원 앞에 무릎을 꿇어서 1억 8천. 어디 강남 인덕원 앞에서 그죠? 예. 서울에 1억 8천짜리 땅 별로 없어요. 아시죠? 저쪽 삼성, 현대자동차 그 산대도 1억 8천 안 줬어요 거기. 근데 여기 1억 8천. 그러니까 개인업자가 사도. 현대가 사도 1억 8천 안 준 데가 강남인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개인업자가 1억 8천 주고 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인덕원의 자부심을 느끼고 제가 이제 인덕원 스타일로 다시 거듭나는 우리 학원이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그러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적성평가 내용 나오고 계획 수립에 대한 얘기 쭉 그 얘기 나오고 근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 이제 이런 거 여러분 하나씩 읽어봐야 되는데 정보 넘어가고 사전계획 시가와 용지, 시가와 예정 용지, 보존 용지에 대한 문제점, 방향, 목표 등을 박한 계획 수립한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 딱 아까 제 설명 듣고 보니까 들리는 거 있죠? 근데 여러분 특성, 내가 설명하고 읽으면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그냥 글씨 써있네 이 생각밖에 안 해요.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나한테 이런 수업을 들은 여러분이 이거를 같이 시흥이 아니라 안산 볼 때 이걸 적용해서 읽어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뭐 안양 볼 때 읽어내고 이걸 원하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안산 볼 땐 또 따로 해야 돼요. 여기 보면 시가와 예정지, 보존용지에 대한 현황, 문제점, 방향, 목표 등을 파악해서 사전계획 바꿔놓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뭐예요? 지금도 억제지 같은 거 바꾸고 있다는 얘기고 장기적 목적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미래의 정책적 방향과 문제점 해결 방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여러분 이 얘기 지금 읽어본 거 지금 딱 요것만 딱 사전계획 보더라도 개발제한구역 해제해서 여러 가지 시가지로 공급하겠다. 그 얘기의 포석이잖아요 이게. 이 얘기가 그 답이 그거라고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다음은 문제 해결, 사전 계획을 통해 예측도 못한 상황, 현재 문제적 목적과 평가적도, 정책단 집행, 대안 정책에서 활용한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함정으로 결정한다. 개발 관리 언제쯤 개발할까? 개발을 제한해서 난개발에 의한 도시 문제 방지한다. 이들이 두면 사개발이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성장 관리 방안 계획으로 이걸 통제하고 그다음에 공개발을 유도한다.
도시종합계획, 토지이용, 기반시설, 공원 녹지, 물적 측면, 그리고 경제적 측면 포괄해서 변화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계획 세우겠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면 밑으로 가서 계획의 범위 2040년까지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웠다. 1단계, 2단계, 2단계 들어가죠. 3단계, 4단계. 1단계를 보고 진짜 이 계획대로 됐나 보고 2단계를 보면 앞으로 어디가 금방 뜰 것인가 보고 장기적으로 보면 어디가 될 건가 보고 이해되시죠? 이런 얘기 해볼까요? 주거환경 계획 보니까 시흥시 만약에 도시개발계획에 주거환경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깔아서 어때 주거의 환경 조건을 좋게 해준다. 이런 데는 빌라 같은 거 정비사업 보고 투자하면 도라이예요. 이해되시죠? 기반시설 좋게 해준다는 개념 뭐예요? 도로 넓고 상하수 깔아주고 이런 거 개념이잖아요. 정비사업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무슨 정비사업을 통해서 종상향 막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얘기 나온다는 건 정비사업에 간다는 얘기고 제 얘기 뭔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읽어낼 수 있는가 보는 거고 공간의 내용 나오죠? 지금에서 전체 기본 166 내어서 요게 나와서 시흥시가 이렇게 해서 공유수분 바닷가가 있고 광명 옆으로해서 이 정도로 이 지역이 커질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다음은 그래서 시흥시 기본계획 보면 다른 데는 중심지 직결 현상이 있어요. 시흥시는 중심지 직결이 아니라 광명 어시스트, 안양 어시스트, 안산 어시스트 이런 개념이 강하다고요. 여러분 이 지역 지금 딱 보면 아주 그냥 인천서부터 그 수도권의 쟁쟁한 도시들 어떻게 해요? 딱 가운데 길막기 알박기 했죠. 그러면 여기가 개발지역이니까 전철을 이렇게 돌려서 도로 같은 거 그렇게 깔아야 되죠. 그쵸? 안 당하네. 여기서 끄덕이면 이제 혼나요. 이런 데를 사통팔통으로 뚫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잘 깔렸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됐죠? 그냥 기반시설 깔린 데다가 개발지역을 해제하면 거기는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놓으면 되는 거예요. 밥상 다시 차릴 필요 없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시흥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의 특성은 자기들보다 더 강한 쪽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양이들이 번식력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양이, 길고양이 밥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고양이의 성향이 있대요. 새끼를 낳으면 새끼 낳았다고 와서 밥 주는 사람한테 알려준대요. 그리고 다음번에 올 때는 어떻게 해요? 한 마리씩 물고 온대요. 내가 못 키웠으니까 얘 좀 키워달라고. 지금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시죠? 아, 시흥에 고양이가 많구나. 그게 아니고 시흥은 자기들 지역만으로 개발하기 힘들면 이런 지역 섹터들을 붙여서 개발을 어떻게 해요?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시흥 자체의 발전이 더 합리적이잖아요. 시흥 시가지 중심으로 해봤자 이쪽이랑 안 맞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게 시흥시 기본계획에 나온다고요. 정리돼요? 다음은 계획의 주요 내용 나오는 거 보고 세부적 나오고 기본계획, 계획 목표와 도시부분 설정, 공간구조 설정, 생활권 설정, 인구 배분 계획 이게 나오고 이런 부분별 계획으로 아까 말한 뭘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고 그리고 밑으로 여타의 주변 지역의 다른 계획과 맞추기 위해서 보조를 맞춘다는 거고 자 그 다음은 도시현황의 특성 나오죠? 여기까지는 간단히 보고 쉬도록 할게요. 시흥 도시현황 보세요. 시흥이 옛날에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시흥이 의뢰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저도 혼돈된 게 시흥사라에 시흥사라 할 때 혼돈한 게 금천구 시흥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시흥 있잖아요. 시흥가요? 이러면 막 택시가 언디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게 왜 그러냐? 근데 금천구 시흥동 중심으로 해서 이 일원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가 개발되면서 이게 갈려 나온 거죠. 그래서 거기도 시흥동이 있고 여기가 시흥이라는 개념 나오는데 도시연역 뭐 이런 건 넘어가요. 읽어보세요. 지리적 여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런 대로 인천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안산시 제법 수도권에서 은메달급 이상, 준프로급 이상이라는 도시에 싹 갇혀 있는 게 시흥이잖아요. 이 중에 제일 떨어져요. 시흥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수업 전에 참 테스트하는 여기 혹시 시흥 사시는 분 계세요? 시흥 사시는 분 있으면 시흥 이렇게 써주세요. 방송에. 없죠? 떨어져요. 또 괜히 막 쉬는 시간에 와서 소리치고 그럴까 봐.
아니, 시행이 좀 떨어지는 거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런 데가 개발지역에 넓게 있는 이유가 안산, 시야공단 이런 데가 공단이 넘다 보니까 이 공단 앞쪽으로 데모하고 사람 많이 살고 그런 문제 되니까 개발지역을 두텁게 지정해 놨던 거예요. 그게 시행의 문제점이었다고요. 그러면 도시 세력권, 행정권 내용 나오고 경제권 나오죠. 그다음에 사회문제권 이런 건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 여기 보면 자체적으로 시흥시 전역에 사회문화 소권을 형성하고 있으나 수도권의 위성도시의 특성 때문에 주변의 부천, 강명 안에 특히 안산과 연계적 사회문화권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그쪽이 너무 잘 나간다. 문제 이해되시죠? 대한민국 같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군사 강국 5위예요. 근데 동네 꼴찌예요. 그거 아세요? 중국, 러시아, 일본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이런 시흥이라는 동네가 이런 부분 때문에 있고 교육 및 의료시설 미비로 서울, 인천 대도시에 의존하고 그쪽으로 다니게 된다. 도시 특성, 표고 분석 여러분 보면 이 지금 표고 분석도 높이에 대한 얘기거든요. 여기 보면 지금 색깔이 녹색일수록 개발이 쉽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했죠. 다른 데는 산이 많고 높잖아요. 시흥은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지정이란 이름만으로 이렇게 억제지가 된 거지 토지의 기능과 적성은 개발 가능지를 갈 수지가 높았던 땅들이에요. 자, 다시요. 이게 지금 보이죠? 높이 보면 다음은 경사 분석. 지금 보면 색깔이 진한 걸수록 경사가 높아서 불리하다는 얘기죠. 시흥은 보면 어때요? 아주 적정한 동산 정도 있는 정도의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완만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기는 이제 시흥, 시야공단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쪽에 개발지역이 지정돼서 그런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다 농지가 많잖아요. 자, 그 다음은 기후 쭉 가서 나오고 수계, 물도 풍부해요. 근데 여기가 여러분 산업단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다 개발지역으로 두드려 맞았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은 인문 사회적 성격 뒤로 해가지고 지금 세대당 인구수 2.3인 돼 있고 인구 구조 뒤로 해서 지금 남녀 비율에 대해서 시흥이 노인네들은 여자가 많이 남자들이 일찍 죽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남자가 조금 많은 정도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산업도시다 보니까 일하는 남자들이 많은 거예요. 문제 이해되시죠? 그 일하다 골병 들어서 일찍 죽으니까 여자가 또 많아져 여기서는. 자, 다음은 넘어가고 다음은 내 말 맞아요. 내 말 맞아. 다음은 인구 이동 나오고 세대축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이 세대 변화 다음은 밑으로 해서 도시 이동인구 경제활동인구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 보실 거 이게 재밌죠. 노령화 시대인데 경제활동인구 15에서 64대가 75%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 일하는 사람 많다는 얘기잖아요. 산업도시라 그래요. 제가 이 얘기합니다. 어제도 공장 가서 회의하는데 사람들이 지금 일자리 없다 이런 얘기하는데 저한테 연락 주세요. 일자리 드릴 수 있어요. 월급 400까지 드립니다. 예, 연락 주세요. 오면 이틀이라고 가서 그렇지. 사람들이 어려운 일 안 하려고 해서 그렇죠. 그게 문제지 일자리는 있어요. 우리나라 이게 문제예요. 자, 다음은 근데 하긴 나도 한 2시간은 못 하겠더라고. 자, 다음은 인구 밀도 분포 나오는데 여기 공단 옆에가 좀 높고 요 지역이 좀 떨어지잖아요. 나머지 이쪽은 어때요? 대도시에 붙은 쪽이잖아요. 그쪽이 있는데 결국 발전축을 이런 데 밀어주는 개념으로 되는 거고 다음은 토지 이용 현황. 여러분 보면 지금 잘 보세요. 공단이 있죠? 이런 데 공단이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이게 다 이게 답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볼게요. 대지가 일부 개발된 지역이 있고 이 지역이 임야랑 답이 있는데 여기가 이 땅의 토지의 기능과 적성은 개발할 땅이 맞지만 개발제한구역이니까 이런 데 농사가 우러지다 보니까 이게 농지로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좀 여쭤볼게요. 이런 지역에 농사 짓는 이런 쌀을 먹는 거 부담 안 되세요?
한번 가보세요. 전에는 그냥 농사 지면 청정지역이라는 느낌이 있는데 바로 100m 앞에 아파트 단지 뭐 다 들어섰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런 지역에서 농사 짓는 쌀 먹고 싶으세요? 과천도 다니다 보면 과천에 아직 농지 있는 데서 벼농사 짓는 데 있어 몇 군데. 그분들 안 받아준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럼 배에서 지들이 먹는다. 자기들도 안 먹는데요. 아니까. 문제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다 개천에서 흘러나온 물인데 저 위에 있는 개천서부터 어떤가 한번 보자고요. 무슨 얘기 이해되죠? 그러면 여러분 양재천만 해도 이런 천이 온다면 좋아. 그런 데는 진짜 완전 도시형 도시라서 쾌적성, 오염 방지 굉장히 꼼꼼하게 하니까. 근데 이쪽으로 내려오면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난개발된 데가 많아요. 하수관가 제대로 없는 데들이 집 짓고 막 그냥 정화조로 내보내는 데들 많아요. 그런 거 받아 농사 진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데 벼농사 이런 거가 안 맞다고 이제. 자 그러면 그래서 이런 데 같은 데는 광명시흥 보금자리로 지정해서 없애려고 했던 거잖아요. 자 다음은 용도적이 쭉 있어서 용도적 지정된 게 나오고 도시적 해가지고 쭉 나와서 지금 도시적에 비도시역은 없지만 면적 자연녹지 지역이 71.6% 이게 다 지금 자연녹지라고요. 무슨 이해되시죠? 이런 데가 농업진흥구역 임야 있고 개발장구역 정리되시죠? 김영수 회장님 많이 힘드시죠? 요즘 많이 그래도 끝까지 마라톤 뛰듯이 쉬면 엎어지면 못 뛰어요. 계속 뛰셔야죠. 잠깐 쉬면 그게 엎어지는 거거든요. 대학원도 휴학하면 복학하는 사람 못 봤어요. 끝까지 졸업하면 하지. 아시죠? 자 다음은 하긴 근데 결승점 통과했는데도 계속 뛰는 사람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뛰나 이런 사람도 있고 잘못은 자연 녹지 나오고. 그럼 보면 여기 이 구성비 뭐 해가지고 이 면적 참 많다 이 생각 들고 있죠. 그 다음은 도시현황 끝나고 나면 여러분 요 많은 땅이 다 개발장벽이라 자연녹지로 있자고요. 지금 뭐 얘기하는지 아시죠? 이런 데가 이제 어떻게 해요? 토지 공급지로 늘 거예요. 이번 정부 정책에 딱 부합돼요. 대규모 벌크형 주택공급 넓힐 땐 여기밖에 없거든요. 분이 이해되시죠? 예. 자 다음은 그래서 여기 자연녹지 보존녹지에서 이 지역이 다 그냥 차지하고 있고 다음은 구성비 여기 보면 뒤에 이렇게 쭉 나와서 개발장벽 지정 현황 해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딱 일치되는 거 보이시죠? 자연녹지는 다 개발장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발 불농지가 아니라 억제지라고요. 억제시켜 놓은 거예요. 문제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 노비들 우리나라 조선시대 노비 생각하면 돼요. 노비 중에는 똑똑한 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장영실이나 이런 사람 나왔잖아요. 전쟁터에서 엄청난 무관들도 노비에서 나왔잖아요. 많잖아요. 근데 그들이 일반 경우에는 억제돼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억제지. 난 이 중에도 억제자가 있다고 봐요. 내가 그 억제된 걸 풀어주고 싶은데 그들이랑 어울리면 내가 다 나도 억제돼가는 느낌 받아서 그렇지. 내가 이겨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데들 어때요? 달라질 거라고요. 지금 여러분 딱 개봉객 보니까 여기서도 느낌 오죠. 다음은 생활환경, 주택환경 해가지고 내용 나오고 그 다음에 상수도 현황. 그래서 보급률 해가지고 보급률이 100%가 안 되는 지역이에요.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는 줄 아세요? 100%가 안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서 농사 짓는다는 게 이게 지금 하수도 현황 보라고요. 100%가 안 되죠. 5% 정도면 에이 그래도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한테 내가 이게 꿀물 탔는데 한 잔씩 주는데 내가 실수로 갑자기 여기에 나방이 한 마리 빠져서 그냥 건져내고 하나 좀 넣었다. 10잔 주는데 10잔 중에 하나 나방 준 거 건져낸 거다. 나머지 9잔은 깨끗하다. 그럼 여러분 10명이 이거 마셔요 못 마셔요? 9개는 깨끗한데 하나만 제 속에 걸리는 건데 못 먹어요. 뭐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게 5% 정도가 안 좋다면 거기서 방류되는 게 너무 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옛날에는 똥오줌물이 넘어가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건 벼에 섞여도 괜찮아요. 어차피 거름 쓰잖아요. 요즘은 여러분 다 뭘로 닦아요? 다 화학세제잖아요. 문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누, 샴푸 이런 거 쓴 게 넘어오고, 그리고 여러분 제발 변기에다가 변기 대고 발 닦고 뭐 비누칠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변기는 똥오줌말 들어가서 그건 그냥 물 차서 넘어가는 거지. 그거는 어떻게 정화되는 게 아니에요. 정화는 뭐디요? 여러분이 세제 쓴 거가 들어가서 정화되는 거예요. 문제 이해되죠? 근데 그거를 오수통에다 넣어버리면 오수는 차면 넘어가요. 여러분 똥물에 손 담글래요? 아니면 저 뭐냐 그 뭐라고 하지? 닦는 거 싱크대 버린물에 손 담글래요? 우리는 싱크대 버린물에 손 담가도 똥물에 못 닿잖아요. 차에는 똥물에 담가도 여기다 못 담가요. 개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이게 다 어떻게 해요? 오염, 환경 오염이에요. 무슨 말이? 정화작용을 못 해요. 그럼 그런 벼가 자랐다. 그걸 베서 먹는다. 그럼 여러분 그냥 뭐 이렇게 먹어요? 직다이로 그냥 샴푸 마시면 되지. 문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시흥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요. 하수강 처리가 100%가 아닌 지역에서 엄청난 농업진흥구역이 있다.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다음은 경제 특성에 대한 얘기 넘어가고 산업 현황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그래서 이런 산업에 대한 종사수 나오는데, 이 지금 보면 시흥과 안산이 공업도시라는 게 맞다는 얘기잖아요. 안양도 이 산업 이 인구가 있는데 광명은 그렇지가 않고, 그리고 밑으로 가서 도시현황 특성 나오는 거 있어서 보시고, 교통환경 나오죠. 그리고 그래서 여기 연평경 증가율 나가지고 지금 현재 도로 보급률 추이, 광역교통망 어떻고, 지금 현재 간선도로망 현황 어떻고, 그 나중에 보면 여기에 점수가 나와요. 차들이 몇 대 다닌다. 다 이거 개수하거든요. 여기 지금 인도권 사거리도 차 몇 대 다니니까 시간별로 개수해서 다 통계내요. 그럼 이게 너무 밀린다. 그럼 어떻게 해요? 도로 확장이나 대체도로 계획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기본 계획이 나온다고요. 다음은 도시철도 현황, 지금 시흥 자체 정학역, 오이도역, 그 다음에 수인선 탈월역, 월곤역, 서해선에 이런 역이 있고, 이용다 숫자가 얼마인가 나오잖아요. 다음은 밑으로 해서 여기 계획의 목표, 좋은 균형 있는 국토 만든다, 지속 가능한 스마트 국토 만든다, 활력의 혁신국토 만든다, 그리고 밑으로 가서 지역 산업혁명 문화관광 활성화시킨다. 다음은 세대와 계층을 여는 안심생활공간 만든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잘 읽어보세요. 지역 특화산업 혁신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세대 산업도시 회복력 제고와 구조전환 촉진, 노산업단지 재생 구조고도화 시키는 거 나오고, 이런 것도 한자 한자가 구조고도화 사업 투자 이런 거 보면 시흥시 산업단지에 공장 같은 거 나면 이걸 받으면 갑자기 얘는 여기다 어떻게 해요? 오피스를 짓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럼 남들은 안 되는데 얘는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구도구조화 계획에 맞는 거니까. 자, 다음은 밑에 보면 지역자산 확산화 문화공간 창출, 지역문화 관광산 만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와서 이 타이틀이 있고, 밑으로 가서 도시재생 활성화로 구도심 활력 제고한다. 노건축로 빈지 계획적 관리한다. 용도지역 유연성 분권화시킨다. 개발장기 환경적 기능 강화 관리한다. 여러분 여기 보면 정비사업 얘기는 주력이 안 되잖아요.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시흥은 정비사업 코드는 잘 안 맞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여러분 안양 같은 거 보면 정비사업 뭐냐? 판이에요. 판. 틀리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이런 데서는 여기 보면 오래된 지역 노건축로 빈집의 계획적 관리 활용 이렇게 나오죠. 부시고 진다는 게 아니라 오래된 지역에 계획적으로 관리해서 이런 데 일부 빈집 있다면 수용해서 이런 데 부셔갖고 주차장 만들어주고 조그만 놀이터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은 요거 용도적 운영의 유연화와 분권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용도지역 같은 게 유연화시킨 게 뭐냐? 주거지역 상업적 바꾸 이런 건 안 해도
일반 주거를 준주거로 이런 거를 좀 바꾸는 거 유연화시켜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사개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걸 많이 열어준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이 이해됐죠? 전용 주거를 일반 주거 바꿔주고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타이틀 하나하나가 그런 뜻이거든요. 다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발장격 항적 기능 강화 관리 개발장격 얘기 안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다음은 뭐 교통인프라에 대한 얘기 나오고 이 시행에는 물산업 성장 기반 마련해가지고 물류단지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많이 나와요. 물류단지 많이 만들었잖아요. 다음은 지금 기본목표 발전 방향, 입지 상수원 군사규제 합리적 개선, 북부지역, 동부지역, 구시가지 지역 발전지역 균형발전 정책 추진, 그 다음에 주거, 문화, 의료, 교육, 그 다음에 기후변화, 다음은 여기 지금 필요한 내용들 나오고 있죠? 다음은 밑으로 가서 권역별 정비 방향에서 이제 여기 밑으로 가서 광역도시 거점도시죠? 자 넘어가면 거시경제도 그냥 빼고 국가계획 등이니까 시흥시 발전 방향에서 필요한 얘기들 쭉 뒤로 해서 서양권역 발전 종합계획 2030에서 이 시흥시 역할이 무엇인가 여기 보면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 시흥에는 의료바이오, 무인이동, 연구 클러스터 이런 거에 대한 핵산업으로 져 있고 나머지는 반도체가 있고 뭐 이렇게 나눠져 있고 밑으로 가서 우리끼리 만든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 모아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할 때 뭐 시민단체 만든 사람이 시장이랑 친하면 나중에 비서실장 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초중고 나온 여력이 없대요. 자 아무튼 여기 보면 이런 교육 분야 뭐에서 자기들 개발 계획 나오고 요거 자 요 수학 분석이요. 제가 얼마 전에 강사만 할 때도 이거 했었거든요. 도시기본계획 볼 때는 이제 수학 분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강점, 약점, 위기, 기회. 그러면 얘가 이렇게 만들 때 뭘 어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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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이 나와요. 문제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얘기 해봐요. 그 조직과 기능에서 잘하는 것들이 뭐 한다 이런 대안들은 크게 빛을 못 봐요. 그 조직과 기능에서 제일 약점이 있다. 그거를 고친다.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해요? 획기적인 얘기가 돼요. 우리 회사에 우리 교육 과정 사업에서 제일 큰 약점이 뭔지 아세요? 제가 뭘 잘못하냐면 쇼맨십을 못해요. 강의할 때 이런 거 말고 SNS 포장하고 광고하는 걸 잘 못해요. 우리는 광고를 별로 주력 안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강의 다니다 보면 따라오고 이렇게 됐는데 근데 요즘은 온라인 시대라 그걸 해야겠더라고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 아들이 와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얘 전공학과 나왔거든요. 틀려요 하는 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까 이런 게 하는 게 굉장히 틀려요. 여러분 조금 요 근래 우리 유튜브나 인터넷 올라가는 거 좀 달리는 느낌 봤죠? 그렇다고 그래도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어떻게 그래서 옛날에도 하느라고 한 거예요 그것도. 근데 지금 워낙 잘하니까 옛날에 못해 보이는 거죠. 그죠? 자, 뭐라고요?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아, 본인은 투명인간이에요? 자, 그러면 단점이 극복되니까 굉장히 반전이 있잖아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이 수학 분석을 잘 보면 그 도시가 어떨 거다. 이게 나와요. 그러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뭔가를 보면 정말로 제일 바닥인 투자에서 제일 좋은 성과 낼 수 있다. 우리 투자 개념도 해석이 돼요. 이해될게요. 제일 좋은 데서 제일 좋은 데 투자한다. 여러분 그 트럼프의 로컬이에요. 부동산 돈 버는 거. 제일 좋은 지역에 제일 좋은 땅 사면 된다. 나도 알죠. 우린 돈이 없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일 안 좋은 데서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탁 찍어 샀더니 그 지역이 확 바뀌더라. 이런 게 돈 버는 거잖아요. 고기역에 수학 분석 보면 나온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현재 내부 요인, 강점 요인, 약점 요인, 기회 요인, 위험 요인 써 있고 그에 대해서 외부 내부 요인, 외부 요인의 강점, 약점, 위험 요인 4개가 써 있고 이에 대한 수학 분석, 강점에 대한 얘기 분석 결과, 약점에 대한 분석 결과, 기회에 대한 분석 결과, 위협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이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시간 됐으니까 우리 10분만 쉬었다 할까요? 예. 자, 그러면 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강점 요인이 있고 약점 요인이 있어요. 강하다, 약하다 나오는데 기회 요인이 있고 위험 요인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강점과 약점에 대한 얘기랑 기회랑 위험 요인 이거 이제 개념부터 정리할게요. 난 이거 여러분 당연히 할 줄 알고 갔는데 나중에 얘기하다 보면 이게 막 흔들리게 이분 이거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강점과 기회를 같이 보더라고요. 강점은 뭐고 기회는 뭘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 새롭게 도로가 난다. 이런 건 강점이에요? 기회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구분을 못 하는데 개념을 이렇게 생각할게요. 강점은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 타고 가는데 강을 건너는 배가 침몰을 해요. 그럼 여기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그 사람의 강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마침 그날은 옆에서 요트 대회가 있어서 많은 작은 요트들이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면 약점인 사람도 요트가 많으니까 빠진 거 보고 와서 사람들이 건져주면 이 사람들은 기회예요. 이해되죠? 강점인 사람은 어때요? 물론 요트가 오는 게 좋긴 좋지만 요트가 안 오더라도 내가 헤엄쳐서 가서 살 수 있거나 구조될 때까지 버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강점이 아니라 수영 못하는 사람 약점은 이거를 어떻게 해요? 죽는 속도가 높죠. 그러나 기회 요인이 있다면 이런 약점도 극복이 되는 거예요. 문제 이해되셨죠? 그럼 이게 기회 요인이 있고 위험 요인이 있다고요. 그러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면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시험을 보면 1등으로 합격한 실력자, 최고 실력자예요. 강점이죠. 3년 동안 그 시험이 없어요. 인원이 필요 없다고. 그럼 이 사람에겐 기회가 없죠. 이게 뭐냐? 위험 요인이에요. 좀 해석되세요? 이건 위협이죠. 약점이 아니죠. 이 사람은 실력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이건 위협이라는 요인이죠. 문제 이해되시죠? 자, 해석을 좀 잘해야 되죠. 기회 요인 이런 얘기 해볼게요. 지금 월급 판교성, 신안서 등 건설로 광역 접근성이 강화된다. 이거는 분명한 기회잖아요. 문제 이해되시죠? 다시 볼게요. 약점. 개발 장벽이 많다. 이건 약점이잖아요. 근데 여기 어떻게 해요? 개발 장벽 한가운데 그래도 마을이 있고 뭐가 있다 보니까 여기 하나 생겼다. 그럼 이거는 기회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약점을 극복하는 뭐요? 강점을 바꾸겠죠. 개발 장벽 해제해서 산업단지 지정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제 해석 이해되세요? 위험 요인. 지금 보면 여러분들 이 위협이라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뭐 강점이 있어도 발휘를 못한다든가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폐렴에 걸렸어요. 이건 뭐예요? 약점이잖아요. 나한테는. 근데 지금 사스가 돌아요. 이건 위험 요인이잖아요. 사스가 도는 건데 약점은 아니에요. 난 안 걸려 있잖아요. 아직. 그러나 돈다는 건 위협이잖아요. 위협과 기회, 약점과 강점 이거 해석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약점과 좀 죄송합니다. 기회와 강점이 있다. 그러면 이게 둘이 만날 때는 참 좋은 거잖아요. 긍정이 긍정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게 부동산 가치를 올릴 건가 내릴 건가 이런 거 해석력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공부해 보는 거 이게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공부해 보는 거예요. 좀 얘기해 볼게요. 내가 이거 물어봤잖아. 아까 수업하려고 내가 소재 삼으려고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캐러멜 마키아토라고 했잖아요. 그죠? 달아요. 이거보다 더 달아도 나는 단 거 이제 더 이상 못 느껴요. 여기까지 이제 내가 인지할 수 있는 단맛이에요. 그 이상 달아도 여기까지만 느껴요.
그러면 이게 캐러멜 마키아토인데 여기 내가 꿀이 있어요. 누가 컵에다 꿀 먹으면 좋대요. 이렇게 꿀을 넣어서 먹어도 내가 뭐라고 해요? 에이, 꿀 넣어서 먹어도 똑같던데 이 소리 나와요. 더 달아도 단 거 모르니까. 이거는 강점과 기회가 만났지만 뭐요? 캐러멜 마키아토라는 굉장히 다른 커피라는 강점과 마침 꿀이 있다는 기회가 만났지만 이 시너지 효과는 없어요. 이런 거 보고 뭔가 더 화끈할 것 같다고 투자를 더 비싸게 해도 이거는 마이너스 투자예요. 지금 뭐 얘기하는지 아시죠? 오늘 뭐 배웠어? 캐러멜 마키아토는 꿀 타먹지 말래. 그게 아니라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쓴 약을 줘요. 이 약은 몸에 좋은 약은 쓰다가 쓸 수밖에 없어요. 이 몸에 좋은 약이 약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써서 먹기가 기피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대부분 그럴 때 약 먹고 나서 뭐를 줘요? 사탕 주잖아요. 사탕. 먹으면 좀 단 거 빨리 쓴맛 기운 없애려고. 그러면 이런 사탕은 굉장히 기능 발휘하는 거예요. 약 먹기 싫어하는 애들한테 어떻게 해요? 약을 먹게 되면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너 약 먹으면 사탕 줄게. 그럼 애들이 사탕 먹고 싶어서 약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약점의 기회잖아요. 사탕이라는. 이거 두 개는 이 사탕은 아까 꿀보다 가치는 떨어지면 엄청난 힘을 발휘한 거죠. 그런 거 읽어내는 거예요. 지금 이 수업이. 그러면 이게 별거 아닌 거지만 이게 굉장한 효과가 있다. 그런 거 투자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정리되시죠? 그럼 약점에 대한 얘기 해볼게요. 약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시흥의 약점은 아까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균형 너무 그럼 어딘데 가보면 1900 건축물 대장 때 보면 1970년대 건물이야. 나 태어날 때 이전 건물도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 동네는 굉장히 약점이죠. 엄청난 개발된 데가 있고 신구도심 간에 불균형이 있다. 그리고 대부분 개발 장벽으로 도시 성장을 장애가 된다. 이게 약점이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런 약점에 지금 이런 데 보면 월급 판교선 신안선 등 건설의 광역적 구성 강화됐다. 그러면 딱 보니까 여기 생겼는데 역 생긴 데는 기회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런 데 개발 장벽 땅 사면 이런 데 역까지 만들어 놓고 억제지인데 그럼 약점이잖아요. 기회가 생겼죠. 이런 데가 해제되면서 산업단지가 된다. 이런 건 코드가 맞잖아요. 그럼 굉장히 저가로 샀다가 해제되면서 산업단지로 수용당하면서 보상받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거기가 그냥 용도적이 바뀐다. 아까 용도적 유연하게 바꾼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럼 이런 데 저가 투자했다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학습을 하자는 얘기예요. 문제 이해되세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한테 이걸 이해를 안 시키고 난 이런 건 당연히 안다 생각하고 수업을 쭉 나가면 막 얘기할 땐 다 아는 것 같아. 끄덕끄덕해요. 여러분의 특성 굉장히 아는 것도 빠른데 있는 것도 빨라요. 근데 아는 게 빠른 건 여러분 능력이 아니라 내재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만난 게 기회예요. 여러분한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약점 잘 안 들어가. 그 들어가도 잘 흘려. 근데 잘 넣어주는 나 만난 건 여러분한테 기회예요. 여러분 약점과 기회. 이해되세요? 끄덕끄덕 하는 건 인정하는 거죠.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속도 없나 이 생각도 들어요. 근데 사실이니까. 그런데 근데 부정하지 말고 얘는 맞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두 개가 있다면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대안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찍어서 자꾸 보여주고 다시 보게 해주잖아요. 그게 대안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 듣고 이해한다면 재방송 보고 리플 교육 듣고 이런 것이 대안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뭔지 이해되죠? 이런 걸 우리가 맞춰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위험 요인 볼게요. 여러분 이제 하나씩 볼게요. 강점, 시와 누가 뭐래도 국가산업단지 활성화 기대하고 이제 재생활습 등 활성화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시화는 여러분 알기로 갯벌, 호접벌 등 우수한 생태환경. 그래서 시화 쪽이 어떻게 해요? 관광상품 유명하잖아요. 다음은 다수의 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등이 아까 광명시 등에서 백옷, 은계, 목감에서 등이라고 써 있잖아요. 군소 개발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다음은 옛 염장, 토지장 등 다수의 개발 가용지가 있어서 개발 잠재력, 개발 여건 유리하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거랑 강점이랑 기회를 만나는 거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랑 저랑 다른 게 그거예요. 여기가 지금 현재 개발 사업 하는데요.
엄청난 개발 제한 구역이 엄청나게 넓은. 근데 여기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들 역을 여기다 안 생겨요. 역을 왜 여기다 안 생기는 줄 아세요? 역을 이런 데다 생겨요. 비껴가든지 위에 생기든가 이렇게. 왜 여기다 안 생기는 줄 아세요? 왜? 수용하려면 비싸요. 문제 이해되시죠? 그럼 역을 이런 데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일반 여러분의 하자, 하수, 여기 이거 경면하는데 역 생기는데 이런 거 투자해요. 그게 맞죠? 여러분 눈에는. 그죠? 물론 나도 그렇게 하고 수수료 받는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진정한 취지는 이건 지금 현재 뭐예요? 지금 이런 데 있다는 게 강점이랬잖아요. 근데 여기 역 생기는 게 기회죠. 그러면 강점과 기회가 만난 여기는 어때요? 더 시너지 효과가 잘 안 나요.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강점과 기회가 만났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개발 제한금이 있다는 약점이에요. 문제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 생기는 이 자리가 지금 현재 약점을 품하는 땅이었다고요. 여기가 이만큼 해제돼서 역을 끼고 여기다 어떻게 해요? 산업단지나 도시개발사업에서 만들어요. 신시가지를. 이해되세요? 그럼 이게 기회와 강점, 약점. 지금 이게 강점과 기회랑 만나는 게 아니라 약점과 기회가 만난 거예요. 여기는. 여기란 몰라도 여기 일을 나왔다면 일을 만난 거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책으로 여기가 신도시가 들어왔다고요. 삐까뻔쩍한 대형 신도시가 들어와서 이쪽이 그나마 있던 수요자를 다 끌어갔어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문제 이해되시죠? 여기 인도건이 굉장히 요지였다고요. 평촌 신도시 만들어지고 인도건 맛이 갔었어요. 다시 평촌 따라잡는데 30년 걸렸어요. 신도시 만들어진 30년 지나서 지금 이제 평촌을 누르고 있잖아요. 문제 이해되지? 그것도 어떻게 주변 여건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이게 위기, 기회, 약점 해석을 잘못한 거죠. 지금 뭐 얘기하는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런 게 이게 생긴다는 게 기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지금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런 걸 보면 경매물건 찾을 때 이런 지역 물건이 있다. 그럼 여러분 해석을 할 때 여러분은 뭐냐? 주거지역 땅 사요. 그럼 이런 데 비싸게 사야 되잖아요. 나는 그런 거 안 사고 이게 여기 있다면 거기에 개발지역 땅 사요. 그럼 이게 여기 개통되고 여기 바뀌면 수용당하면서 보상받아서 어때요? 돈도 벌고 이주권 딱지 얻어서 어떻게 해요? 다시 나는 저가로 수익계약하고 이런 거지 돈 버는 거잖아요. 이게 고수잖아요. 이런 거 생각해보라고요. 물건이 없냐고요. 많아요. 하수들이 못 봐서 그렇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뭐 물건 없네 비싸다 이런 얘기 채목되지 마세요. 제발. 좀 저 믿고 좀 따라와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아니면 그 사람 믿고 따라오면 아예 그냥 가든가 오지 말든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 무르르지 말고. 자 그럼 이런 얘기가 뭐다? 강점 요인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다음에 약점 요인. 신구도심 간 불균형 및 대부분 개발적 도심 성장에 장애된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위에 이 얘기는 강점이지만 이건 약점이랬죠. 여기 지금 읽어보세요. 신구도심 간 대부분 개발적으로 도시성장에 장애된다. 이건 약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같은 현상에서 약점과 기회를 잡았느냐 강점과 기회를 잡았느냐 다른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2번이랑 맞춰보니까 이건 지금 약점과 기회를 잡아서 해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 이해되셨죠? 지금 괜찮아요. 이해 안 되면 안 된다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시죠? 이해되는지 안 되는지 나랑 상관없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이거죠? 내가 우습죠? 지금 제 메시지 이해되셨어요? 이거에 대한 배열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맞춰놓고. 그럼 얘가 어느 쪽으로 가는 걸 맞출 때 엉뚱한 데다 맞춰놓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강점과 기회라고 해서 이런 데 땅 비싸게 주고 샀는데 옆에 개발장이 해제되면서 신도시 지정돼가지고 그쪽으로 다 쏠리면 구도심에서 인기도 없다.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정말 투자 잘못한 거죠. 그 다음은 구도심 정주 환경이 경제력이 비교적 열악해서 인구 유출의 위험이 내포되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보는 게 시흥 같은 데는 주변을 어떻게 해요? 외곽에 거점을 만들어서 아예 그 동네 이사 가지 않고 경계, 시흥시 경계에서 20, 30분에 출퇴근 가는 거래 어떤 개발을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대책이. 그러면 그런 데 땅들을 예측하고 산다면 이런 게 돈 버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여러분 끄덕이는 거 지금 이해돼서 끄덕이는 거 맞죠?
아유 저렇게 애쓰는데 일단 좀 주말이고 기분도 근데 끄덕끄덕하고 기분 좋게 보내자 이런 거 아니죠. 다음은 약점 요인 공공주택 사업 등에 진행에 따른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예산 부담 증가. 이게 뭐냐면 이제 막 공공주택 등을 뭐 택지개발 국가 등이 하잖아요. 그럼 지역주민 느는 건 좋은데 그거는 국가 등 이득을 다 가져가거나 그 개발 사업을 예산들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수용하고 개발 전각 풀어서 이게 시흥 같은 데가 그게 문제예요. 수용했죠? 그래 개발 전각 풀어서 택지개발지구 만들어서 아파트 붙여서 기업에 팔았죠. 그럼 많은 이득이 남죠. 누가 가져가요? 국가가 가져갔죠. 국가가 주관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아파트 들었으면 갑자기 시흥시는 갑자기 깜짝 놀래요. 많이 아파트를 좋다가 아니라 야 우리 뭐 도서관이 없네, 학교가 부족하네, 도로 넓혀주라 이런 문제 시흥시가 이게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분명한 약점이잖아요. 예산 부담 증가돼서 우리는 그 돈도 없고 그럼 이거 어떡할 거냐 이런 부분 있잖아요. 선생님 공개 특강 이렇게 모처럼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수맥이 흘러요. 지금 뒤에서 주무시던 예, 이렇게 오나? 그럼 내가 진짜 잘 차례인가? 자 이제 좀 그죠? 예. 자, 열심히 들으시거든 이렇게 오늘 특강만 듣고 가실 건데 그럼 특강을 잘 듣고 가시. 자 특강 어땠어? 졸려 죽는 줄 알았어. 이러면 내가 오해 타잖아요. 예. 자 그다음 좀 그 수맥 좀 막아보세요. 주무시면서 좀 막아보세요. 안 주무시니까 밑으로 흐르잖아요. 주무세요 좀 주무시면서. 자 그러면 이런 내용 등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해서냐 이런 게 나온다고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좀 뭐하지만 얍삽이 정책을 해 수원은 시흥은 구가나 지자체가 도로 내면 그쪽에다 역으로 어떻게 도로 많이 몰아주고 이런 거 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도로 낼 필요 없이 국가 등이 만든 도로 간선도로나 이런 역 이용해서 다니고 해라. 우리는 거기까지만 해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도로교통망이 다이다이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국가 간선도로에 보조선만 연결하 이런 식으로 바뀌면 이렇게 길 연결됐고 이런 생각하면 안 되죠. 이렇게 가면 이런 거 볼 줄 아셔야죠. 지금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을 하면 아 그럼 이쪽으로 집중되겠구나. 이쪽 있어도 이렇게는 안 가고 이렇게 가겠구나.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 다음은 서해안성이 개통 운영 중이나 여전히 대중교통 체계 부실 접근성 열악하다. 기회 요인 이제 뭐냐면 지금 불균형인데 이런데 스마트 재생 뭐 이런 쪽에 대한 걸로 개발 사업에 있어서 균형을 도모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외곽의 낙후 지역들이 그런 식으로 개발을 도모한다. 나올 겁니다. 월곶 판교선, 신안선 등 건설로 광역 접근성이 강화된다. 이쪽에 대한 게 기회란 얘기죠. 우리는 도로 못 내지만 얘들 도로 내면 그쪽으로만 선만 넘겨주면 지들끼리 거기서 찾아다닐 거다. 이런 개념이죠. 다음은 밑으로 보니까 소래로, 서해안서, 봉화로, 서해안 우회도로 등 광역교통 대책이 추진되겠다. 이게 기회죠. 자, 이런 얘기 해볼게요. 지금 이런 데가 개발되는데 야 이거 도로망도 없다. 이렇게 우린 도로 못 낸다면 여기가 어떻게 해요? 철도가 지나가고 이쪽으로 간선도로가 있다면 선만 따주면 자기들이 여기서 다니게 만들겠다 이거죠. 여기서 직접적인 교통망은 안 만들겠다 이런 건 안 하겠다는 얘기고 문제 이해되시죠? 그게 지금 기회라고 써 있잖아요. 다음은 약점, 위험 요인. 집단지락 우선해제 지역 등 주거지역의 점적인 입지와 미집행 기반시설의 예산 부족.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개발 지역이 많은데 이런 데서 원래 불하겠다면 이런 데 집단지락주가 있죠. 이런 게 무슨 점적으로 이렇게 점적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 이해되시죠? 그럼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도로, 전기수, 상하수 깔아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문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풀 것인가? 그 얘기가 나오는 거고 주거상업적 주차시설 및 도시 내 순환도로 등의 부족에 따른 주차, 교통영향 취약. 자, 재밌는 얘기 해볼까요? 여러분 이 시흥이 개발된 구도심은 시와 공단 개발된 게 50년 전이에요. 아시죠? 그러면 그때는 지금처럼 자동차 문화가 있었던 적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에 대한 얘기 약해요. 인덕원도 50년 전에 개발된 땅이에요. 이 건물이 여러분 태어날 때보다 먼저 있었던 건물들이에요. 그게 주차가 이 모양이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주차나 교통 환경이 열악하다. 어떻게 할까? 이게 위협이란 얘기예요. 자동차 문화는 커졌죠. 근데 이런 게 약하니까.
그다음에 과밀억제권역으로 토지용이 제약이 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이런 부분의 문제점. 그다음에 서해안 역세권 연계한 개발계획 부재로 난개발 등 우려된다. 그게 이제 내부 요인이고 외부 요인, 강점 요인. 이런 교통망들이 굉장히 커지고 시와 MTB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고 있다. 그다음에 약점 요인, 송도 신도시, 부천 옥길지구, 송산 그린시티 등 개발사업 진행으로 인구출이 유례된다. 즉 인근이 굉장히 개발의 압력이 세요. 거기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글로 이사 가면 문제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시행이라면 여기가 지금 인구 유입이 센 타지역이다. 그럼 여기다 신도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대안으로 나와요. 그럼 여기서 출퇴근하면 가까우니까 여기 집값보다는 싸니까 이해됐어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개발자격 과다로 인한 수도권 개발 측에서 상대적 소외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이건 이미 여러분 같이 얘기한 거 해석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해됐죠? 다음은 기회요인 월급 판교선 신안동성의 건설로 광역적성이 강화가 기대되며 정부의 추진 중인 스마트시 혁신 성장 동력 프로젝트 선정에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선정 글로벌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가 있다. 약 위험 요인 주변 지자체와의 미래산업 유치 경쟁 이게 경합이 돼요 지금. 다음은 그러니까 시행이 머리 잘 썼어요. 경합하면 여러분 안양, 부천 이런 데 못 이겨요. 그럼 미래산업 가져가고 그들 거주 문제는 우리 동네 경계지에서 저가 공급하겠다. 이 개념이 시행이에요. 그래서 시행이 이런 데 집들에 대한 얘기가 저가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고 지금 집값 상승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지역이란 얘기예요. 자 다음은 근데 이런 거죠 이제 여러분 특성. 그럼 이제 여러분 이런 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내가 오늘 부전 수업하면 부전에 투자해야 돼. 오늘 시행 수업 시행해야 돼. 내일 안양밖에 없어. 이게 문제예요. 그냥 쏠려다니지 말고 중심을 잡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얘기잖아요. 강점을 얘기하고 단점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장기적 안정이 미흡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시장이 지금은 침체되어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싸다고 투자하다 보면 가격이 오를 때 장기적 안정이 미흡하고 급등 소지가 있다 이 뜻이에요. 이게 지금 시행이 갖고 있는 위험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저가 시장이 아닐 거다 이 뜻이라고요. 장기적 안정이 미흡하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안정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침체가 되어 있지만 이게 자칫건 되면 폭등할 소지가 있다. 이게 위험 요인이에요. 그럼 폭등하면 투자가 안 이루어지거든요. 다음은 토지용 다중규제,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원, 개발전 등으로 인한 주변 지역 간의 균형발전 저해가 위험 요인이고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폭염 등에 대한 얘기, 재난 발생 우려가 있다. 이거는 대한민국 해안 도시의 모든 도시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다음은 그 수학 분석 결과 나오죠. 이래서 이거를 어떻게 풀었느냐 이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수학 분석에 따라서 강점, 위기, 기회, 약점, 위기, 기회, 다시 기회, 위협 이걸 서로 맞춰갖고 자기들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장점은 살리고 오래가도록 하고 이게 나오는 거죠. 자 일단 시흥시는 동서남북간 고속도로 철도 4호선, 수인선, 서해선 구축에 따라서 광역접근이 용이해지고 국가산업단지 시와 MTB와 내외로 개발사업과 공공주택사업 활성이 진행되고 있어서 향후 인구 발생 경제활성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갯벌, 호주벌, 우수한 생태계, 염전 이런 거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개발 등 다수의 개발 가용지로 발전 잠재력 개발 여건에 유리한 상황이 내용이 있다. 이게 이제 강점이고 약점. 시흥시는 신구도기간의 도시성장이 불균형이 되어 있다. 대부분 개발 장기로 진행되어 있어서 상대로 소외되고 있다. 주변 도시의 대규모 개발사업 이런 얘기 등으로 인구 줄어들어가 있다. 이게 약점이고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얘기 예산 부담 증가되고 여전히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기회 시흥시 교통 접근성에 대한 철도 신설 소래로 서해안로 봉화로 확장 서해안 우회도로 등이 추진 중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강점 약점 위기 기회 이런 얘기를 쭉 다 적어놨어요. 이게 여기는 수학 분석을 해서 대안을 제시한 게 아니라 이거 나열만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위협, 부동산 시장 침체, 주변 지자에 따른 먹거리에 대한 경쟁으로 성장 동력 저해가 우려되어 있고
주변 지자체 대비해서 토지교주의 공공주도 유주 수합 추진으로 상대적 개발 속도 저하로 주변 지자체 균형 발전 저하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들이 위험 요인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여기는 수합 분석이 끝나면 다른 데는 수합 분석에 대한 대안이 이렇게 써 있는데 시행은 대안을 안 써놓고 뒤에 보면 이거에 대한 계획지표 설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이들이 내는 지자체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요. 이걸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아, 시행은 어떻다. 이거를 알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이제 오늘은 이게 도시규모계획 분석법이다. 이런 개념의 수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 뒤로 보면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기 온 이유는 1번 배움에 목말라서, 2번 돈 벌려고, 3번 불면증 치료를 위해서. 몇 번? 3번. 돈 벌려고. 근데 이런 도시기본계획은 큰 그림의 윤곽을 그려요. 문제 이해되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런 어떤 투자에 대한 방향 기획이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내부적으로 디테일한 게 봐야 되는데 이 디테일한 걸 딱 볼 때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 다시 2강의 수업 들어가는 공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법만 봐도 안 되고 기본 계획만 봐도 안 돼요. 두 개가 공존해야 돼요. 무슨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얘기도 합니다. 도시기본계획 수업을 제가 지금 기획하는 이유, 왜 그러냐면 그동안은 안 했느냐, 해놓은 거 온라인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맞는 게 그동안은 20, 20, 25, 30, 35 정도 하다 말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20, 40, 20, 35까지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다 그렇더라고요. 다시 할 때가 됐고. 두 번째,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볼게요. 강점, 약점이 있는데 위기와 기회가 고정돼 있어요? 계속 바뀌어요? 바뀐다고요. 아까 물에 빠졌는데 요트 대회 할 때가 있는데 요트 대회 끝나고 갔다면 그때까지는 어때요? 기회였지만 이제 위기잖아요. 무슨 얘기 이해되죠? 더군다나 여야가 핑퐁으로 지금 정권을 주고받을 때는 이거 되게 디테일하게 봐야 되겠더라고요. 기회와 위기가 계속 바뀌어요. 강점이 약점되고 약점이 강점됩니다.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내가 여기서 지금 얘기해 볼까요? 이 중에 여러분 위기, 기회 뭐 이렇게 강점, 약점 돼 있는데 여기에 정치적 얘기가 써 있다고요. 뭐가 써 있는 줄 아세요? 지금 여기 쭉 보면 위협, 공공주도에 사업추진으로 이렇게 나오죠. 이게 왜 위협이 될까요? 여러분 공공주도 유지 사업이라면 이건 기회해야 돼요. 이게 왜 위협일까요? 왜 이렇게 이게 지금 현재 위협으로 내려가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님 해석이 안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다 공공주도 사업으로 저 과천 지정타는데 이거 기회예요, 위기예요? 저기 지금 과천을 5년 전에 여기 과천에 저렇게 지정타에서 여기 개발한다. 우리가 볼 때 저런 게 과천시 입장에서는 위기예요, 기회예요? 기회잖아요. 지금은 개발이 됐고. 근데 여기 보면 시험 같은 데는 이게 지금 공공주도 사업에 대한 게 위협이라고 써 있잖아요. 위협이라고 써 있잖아요. 왜 위협일까요? 아니요. 공공주도 사업인데 재밌는 게 여기 있는 것 중에 지자체가 하는 게 있고 또 하나 지금 정부가 아니라 종전 정부에서 추진한 것들이 있고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어떻게 해요? 그냥 지정만 해놓고 이것도 저것도 못하게 만들고 팍 엎어져서 끌고 가면 이게 어떻게 위협이죠. 무슨 말이 이해되죠? 그럼 이건 해석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업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를 못하면 뭔가 배워서 이거다 해서 투자를 했는데 뭐가 좀 꼬여요. 왜 꼬이는 줄 아세요? 기본계획에 대한 얘기, 이 수학 분석에 대한 게 내용이 뒤집어져 있어서 그래요. 정리되세요. 다시요.
이렇게 썼는데 만약에 지금 정부가 다음 주에 뭐 문제가 돼서 또 뭐 정권이 바뀌었다. 그러면 위기 기회 또 다시 판 뒤집어 봐야 돼요. 지금 제 얘기 뭔지 이해되시죠? 내가 여기서 강의도 제대로 못하고 원장이라고 막 소리나 치고 화나 내고 막 수업도 불투명하다. 그럼 내가 교통사가 누웠다. 여러분한테 이게 위기예요, 기회예요? 기회잖아요. 딱 맞잖아요, 그게. 똑같이 원장이 사고 났는데 이 사람이 진짜 성심성 강의하고 여러분한테 막 디테일하게 못 가르쳐서 한다고 막 개별적으로도 막 전화해서 막 질문하면 30분에서 막 보고서까지 써줘요. 이런 사람 교통사고 났다. 이건 위기의 기회예요. 위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여러분이 유동적인 역학적 구조를 못 보고 고정적인 경매사건 이거 배워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경매사관 수업 듣는 게 기술적으로는 맞는데 그런 걸 써보니까 현실에서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아픈 격 있는 거 그분들은 이런 게 기본계획 수업에 어때요? 집중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제 얘기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런 얘기를 내가 정확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요거는 지금 시즌이 아니야. 요거는 이래. 아니면 야 이건 지금 높더라도 지금 들어가야 돼. 이걸 본다고요. 그 제가 가끔 보면 어떤 거 보면 막 1.5%도 받아오잖아요. 어떤 건 어떻게 0.6까지 떨어져도 안 받는 거 있잖아요. 누가 가져갔다면 아쉬워 안 하잖아요. 됐어. 걔 인생이야. 이러고 말잖아요. 그게 이런 것도 역학적으로 맞춰보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 이해됐죠? 예. 여기 뒤에 나오는 구체적 대안 제시에 대한 거는 다음에 퀴즈 때 제가 수업을 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도시공격 보는 기본적인 얘기, 분석법의 한 예를 보여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